야, 거물 붕괴까지 4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나도 그거 흔들림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건 처음 봤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지하지? 그래 봤어. 그런데 더 큰 논란은요. 이미 5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이런 정황들을 두루두루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는 이 의혹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부터 듣고. 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Куда крыть? Философ пытается куда крыть. Выстрел!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 300만 달러를 대납한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확보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가 평양에 가는 것도 놀라운데 가서 기자회견 하겠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방점을 팍 찍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대권 플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마 분발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 달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북한에 보내죠. 네. 그때부터 방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연내 방북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내 방북 추진 이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결국 연내 방북은 안 됐잖아요. 네, 네. 2019년 1월 17일은 그 연내 방북이 무산된 뒤에 이제 또다시 그때 왜 그게 안 됐냐면 경기도가 사실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네. 북한이 쌍방울 보고 대신 내라고 그랬고 그게 타결짓는 자리가 2019년 1월 17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게 타결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고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거든요. 굉장히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했을 경우에 그 방북의 성과를 좀 부풀리고 뭔가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평양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300만 달러를 왜 줬습니까?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왔으면 벤츠도 사고 네. 헬기도 띄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건 너무 많다. 그런 현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300만 달러로 했다. 이런 진술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수가 있는데 주변 정황을 보면 너무나 딱딱 들어맞아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게 소설이라고 하냐고 하면 딱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9년도 1월 17일 날에 통화해서 고맙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는 2018년도에 도지사 시절 공보물 5,503억 대장동 이게 내 치적이다 했는데 이게 과장됐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그 수사받고 있는 시기에 저녁 만찬에 본인은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냐 이게 말이 안 되나 하나 있고 수사 받는다고 전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만 평화, 방북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런 네임밸류 브랜딩이 아니고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소득. 그래서 저 당시 2018년도 9월에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접 접경 지역에 갔고 그 시기에 접견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이재명 지사는 중국의 다보스 포럼 가서 4차 혁명 시대 대비한 기본소득 일정에 소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물론 대선 준비를 했다면은 기본소득 시리즈로 계속 강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갔다고 아쉬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300만 달러를 이렇게 쌍방울이 대납을 해서 좀 한번 북한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팩트 체크 하나만. 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 가도록 돼 있었죠. 그리고 겹쳐요 그게. 네.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미리 기자회견을 합니다. 만약에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경우에 다보스 포럼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뺐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2018년 10월에 네. 경기도에서 북한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무슨 행사 하나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인터뷰했던 화면 영상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방북 요청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육로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 당시 북한 고위 당국자가 그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 네. 라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네네. 그 인터뷰만 봐도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방북을 추진했는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패널들 목소리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아침에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수행비서 박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입국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여기였나요? 쓰던 건.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자, 지금 송환된 이 수행비서 박모 씨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 그대로 그림자같이 따라붙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혜철 평론가님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또 하나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진솔하게 검찰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아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외에도 사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얽힌 의혹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여러 증거나 진술들이 또 하나 확보되게 되면 김 전 회장 수사받으면서도 초조해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앞에서 진실을 다 털어놓게 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 씨 휴대전화 6개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현금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부분을 규명해 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 박모 씨가 조금 전 오늘 오전에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귀국 직후에 곧바로 지금 수원지검에 이 시간쯤이면 도착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하고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수행비서 역할 해주고 운전해주고 뭐 요리까지 해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 수행비서가 잡혔는데 오늘 국내로 압송이 된 것이죠.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여기였나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자, 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짧은 머리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이 수행비서 박모 씨가 현지에서 잡혔을 때 저기 한번 좀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휴대전화를 6대인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휴대전화 6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 6대 가운데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계통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저 포렌식 통해서 휴대전화를 다 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저 차명폰으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 휴대전화가 또 다른 뭐랄까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김성태 측근들 잇따라 한국행 한번 보시죠. 김성태 회장이 지금 뭐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양성길 회장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모 씨 수행비서를 하고 있던 그 분은 오늘 귀국을 해서
지금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고, 김모 씨라고 있었잖아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저분이 빨리 한국에 들어와야 뭔가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것들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텐데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저 금고지기가 한국에 들어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태 주변 인물들이 모두 거의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죠. 이게 김연아 의원님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예.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HD현대의 성격은 활기, 생활에 첨단 기술을 더하니까. 미래를 키우는 일, HD현대에겐 참 활기찬 일. 현대중공업 그룹의 새 이름, HD현대. 미군이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와중에 중남미 나라에서도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중남미 예전에도 그랬어. 안보에 그냥 위협이 나도 되지 쓰게 않으면서 해더라. 미국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풍선 격추 사태 이후 그거 바이든 정부가 추락해도 각각에서 걔네들 비난을 저기 받고 찍고 있습니다. 있어요. 워싱턴에서 추락해도 왕종명 그 특파원이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붙였어요. 노래가 발표 안 했어. 민간에 예전에도. 포착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입니다. 군 당국은 버스 석대 크기의 풍선 잔해가 수심 14m 그 바닷속에 중공이 가라앉아 파워가 있고 커. 11km에 중공이. 걸쳐 흩어져 있다 보니 모두 파워가 수거하는데 커. 며칠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받는 비행 물체가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 옛날에 저기 갔던 그 자리로 가는 거지. 코스타리카랑 천체망인가 쭉 해서 어딘가 그 있는 거 중국 정부는 그것도 이 역시 찍히고 다 민간용이라고 찍혔을 거예요. 옛날에도 밝혔지만 그랬어. 미국 국방부는 군사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We assess that a balloon was observed transiting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at is another PRC surveillance balloon. 하지만 정작 콜롬비아 정부는 안보에 위협이 없었다는 입장이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 정부와 결이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걔네들은 뭐 중국 찍거나 정부는 말거나 반발 하면서 수위를 중공에서 돈이나 받아먹으면 오늘 되는 외교 차관이 거고. 나서 미국이 그런 무력으로 거지.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기습한 것은 무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미 성향의 쟤네도 베네수엘라 나라 정부는 보고서 얘기해요. 과거는 중공이 무력 그러면 사용을 그렇고 하면서 또 대놓고 다른 애가 그러면 편을 개뿔 욕 미국 엄청해요. 정가에서는 다르다고. 야당인 그 공화당이 아무데나 풍선 격차를 운영해주고 있는 정치 나라가 쟁점화했습니다. 아니야. 풍선을 발견하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둔 것은 미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킨 직무유기란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얘기 안 하잖아. 저런 거 무인기가 오거나 저런 거 기구가 떠 있어도 몰라. 바이든 정부는 얘기 안 경찰 해. 풍선을 알고도 격추하고 얘기 안 할 오히려 거야 아마. 나라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그런 거야. 미국이 기본형이지 그게. 여기 대한민국 애들 노는 것 봐라.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잘 모르면 그 정도밖에 안 돼. 지들은 왜 그거 몰랐어? 그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유튜브에 나오고 또 나와서 조심도 해라 그러면서 있는 걸 밥통 들고 뻔한 소리를. 야, 어저께 북한에서 가끔가다 저희 뭐 조그만 2m짜리 그 고무풍선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판문점 뭐 그걸 잡혔는데 잡아갖고 근데 그게 동해로 빠져나갔대. 동해로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로 갈까? 조그맣다고 봐주고 그러구나. 근데 왜 그걸 격추 안 했을까? 그게 나도 그 놀고 먹으려고. 그 대한민국 정신부터 그런 거야. 정신부터.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라니까 처음부터. 아유, 야 그거 총으로 쏴도 나가겠다. 빵 쏘고 그러면 터져서 나가지. 그것도 놔둬서 걔가 어디까지 날아갈 것 같아. 그 정신이 없어. 대한민국 애들은 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아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냐. 의지가 결여된 애들이야. 의지가 결여된 애들. 정신 박야가 같은 이런 얘기는 안 됐지만 정신 박야가 같은 의지가 결여된 애들이야.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아유, 그렇게 의지 없는 애들이야. 국방부가 뭐 그딴 거라고? 빵빵빵빵 구멍만 잘 뚫어주는 게 국방부냐? 아유, 간첩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아이 새끼들 하여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놀고만 있지 잡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국민 죽으면 잘 죽었네 그러고 말고 꼬나가 들어와도 잘 죽었네 그러고 말고 야 이게 국가냐 나라냐 놀고 있는 대한민국아 정신 차려 새끼야. 네 정신머리 어디 뒀어? 그런 녀석머리 없지? 아유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 대한민국이 떠들어봐야 대한민국에 뭐가 할 줄 아는 게 있겠냐. 대한민국의 이름표가 얘기 그거지. 그 밑에서 이게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고 나서 남불나 그러고 있는 거. 떠들면 뭐해. 지금 떠들어서 뭐 좀 세력이 약해지니까 떠든다 새끼야. 그래서 뭐 잘못됐냐? 그전에 떠들었으면 이제 다 잡아갔다 죽였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심세 말이 그냥 십센 놈 이긴다 그런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 조금이나 정신머리가 있으니까 날 그런 놈 아니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야 모든 건 욕심을 버릴 때부터 세상은 편안한 거야. 욕심을 버려.
야, 대한민국에 잘 찾아봐, 댓글에. 그 우주, 하늘에 저 이상한 하얀 거 같은 골프공, 탁구공, 그런 조그만 점 같은 거 있다고. 원형점, 어? 그런 내용 없어? 대한민국 댓글에, 어? 어딘가 그런 내용 있을 텐데. 그거 저기서 보였죠? 하면서 있는 거.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수고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야, 중국에선 그게 일반적인 건가 봐. 뭐 이상하게 여겨. 저급한 거래요. 그 정도가. 중국 애들은 그 정도에 저급한 거야. 저급한 기구라고 그래. 민간용이라고. 저급한 거. 그게 스파이지, 이 새끼야. 그걸 어렵게 푸냐? 야, 적들은 뭔 소리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녹아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해. 그렇게 하면은 간단한 거야. 세상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그럼 끝나. 간단해서 좋다.
지나간 거였구만. 어.